사실 치과 의사들이 치과 대학을 들어오는 후배들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쟤네들은 도대체 저기를 왜 들어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의사보다 돈 훨씬 더 많이 버는 직업들이 훨씬 많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부의 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미래가 없다. 어떻게든 벌어서 창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치과 의사 정도면은 그냥 그 정도 수입으로도 뭐 할 거 다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창업을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지. 치과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나는 이제 이런 치과 의사가 될 거야. 환자들 오면 정말 친절하고 환자들의 치아를 살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딴 데서 빼라 그러는 것도 난 꼭 살려낼 거고, 이런 생각들을 쭉 갖고 이제 쭉 지내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살이 붙었고, 나는 이런 치과 의사가 될 거야 해서 나는 이런 치과 병원을 운영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좀 들죠. 나 이만큼 벌 거야가 아니라 난 이렇게 할 거야, 약간 이런 낭만 때문에 그냥. 그렇죠. 사실 치과 의사들이 치과 대학을 들어오는 후배들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쟤네들은 도대체 저기를 왜 들어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계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의사에서 여러분들 돈 그렇게 많이 못 법니다. 요즘은 의사에서 돈을 많이 못 번다기보다는 의사보다 돈 훨씬 더 많이 버는 직업들이 훨씬 많이 생겼어요. 의사들 같은 경우 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좀 낮았을 때, 이럴 때는 의료직이 굉장히 좀 좋은 직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사들보다 프로그래머라든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제 주위에도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병원에서 돈을 크게 번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병원에서 돈을 번 것 같고 그걸로 재테크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들이 좀 많아요. 정말 뭐 자기 병원이 있었던 건물을 좀 매입을 했는데 건물가가 올랐다든가, 그 돈 갖고서는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막 되게 잘 됐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지 치과를 해서 돈을 많이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어떨 때 느끼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뭐 제가 굉장히 진료를 잘한다,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러 환자들이 많이 온다. 그렇다고 제가 하루에 200명 300명씩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의사 한 명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맨날 이렇게 좀 뭐 떼우고 씌우고 뭐 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환자 한 분당 최소로 잡아도 한 30-40분 정도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아무리 하루에 많이 본다 그래도 정말 뭐 100명 200명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치과를 해서 의사가 물리적으로 돈을 번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첫 번째로는 원래 집이 돈이 있었는데 치과 의사가 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걸 생각할 때 뭐를 기준으로 그럼 잡는 걸 추천하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솔직히 까놓고 보면은 좋아하는 일 중에 돈이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거냐,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냐, 이거를 먼저 구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좋아하는 일을 했더니 돈이 따라오더라,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는 내가 정말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돈 버는 일 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정말 뭐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벤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나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배고픈 예술가가 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을 선택을 했다면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갖고서는 그 돈 갖고선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정말 좋은 차를 사고 싶은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결정을 하는 게 직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 뭘 선택하세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잘 못했어요. 어렸을 때 누군가 이렇게 리드해주고 이런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선배가 없었고 공부가 좀 성적이 좀 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드라마에서 본 의사 가운이 좀 멋있어 보여갖고 저거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의대를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의대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수련도 받고 뭐도 하고, 제일 큰 마음에 걸리는 게 만약에 내 환자가 죽으면 되게 마음이 찝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 않는 과가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치과는 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별로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뭐 환자가 죽을 일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치과 쪽을 좀 선택을 했었던 거죠.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의 정신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아, 지금 정신 상태로 돌아간다면 주식했을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하더라고요, 사는데. 예. 그 자소성가 하려면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직장 생활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창업을 하시는 게 확실히 좀 나을 겁니다. 물론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가 좀 있죠.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면은 취직을 하는 게 좀 맞고요. 하지만 취직의 단점은 정말 내가 높은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월급 이상을 벌 수는 없어요. 나는 그 이상을 깨고 싶다. 나는 정말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다. 평균 이상으로 벌고 싶다. 그런다면 창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사업을 했다가 한번 사업이 쓰러지면 일어나기가 되게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면 낙인을 지금 찍어버리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마치 사업을 투기하듯이 집어넣고 안 되면 말고 나는 이건 하면은 무조건 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기를 원한다면은 그 직종에서 먼저 취업을 해갖고 그 직종을 한번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치과를 해도 졸업하자마자 바로 개업을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실력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환자를 안 봤으니까 환자를 보는데 그냥 혼자 볼 수는 없잖아요. 슈퍼바이저가 누군가 있어야 돼요. 감독을 해주고 나를 제어를 해주고 혹시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길을 모를 때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 같은 경우에도 개업이 내가 목적이라고 해도 다른 병원에서 또 배워야 되죠. 그 의대나 치대에서 이렇게 의사가 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배우지만은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병원을 오픈을 했을 때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세무, 신고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서류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배우기 위해서도 그 봉직으로 근무하는 것들은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요즘은 봉직을 근무하는 기간이 되게 길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5년 가까이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도 봉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나는 개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개업 환경이 물론 그만큼 되게 어려워졌고 의사라는 직종이 정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의사 면허가 발급됐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정년퇴직하고 또 새로 생기고 정년퇴직하고 새로 생기고 이래야지 적정선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요즘은 70 넘은 분들도 치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원장님은 한 번도 그걸 안 넘어지신 거예요? 다행히 병원을 폐업을 할 정도까지 이렇게 안 좋은 경우는 없었어요. 병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폐업이라기보다는 이전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왜냐면 이전하는 이유가 사실 뻔하죠. 환자분들이 너무 이제 안 오시거나 아니면 정말 큰 사고가 나서 도망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면허증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유리하지만 병원도 한 2번 옮기면 힘들다. 그럼 원장님은 제일 어렵거나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예요? 어떻게 그걸 또 이겨냈는지? 그냥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거. 이게 특정 시기가 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랑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아지거나 오해가 좀 생기거나 아니면 어느 날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이제 조금 얘기가 좀 안 맞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갖고 직원들이 퇴사를 갑자기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 이럴 때가 사실 제일 좀 어렵죠. 일단은 뭘 특별히 안 하는 게 신념이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던 대로 그냥 꾸역꾸역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우리 존버정신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보니까 피할 수는 없는데 즐길 수 없는 상황들이 사실 태반이에요. 피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서 어떻게 즐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더 덧붙여 놓은 게 즐길 수 없으면 견뎌라. 견디다 보면은 언젠가는 본인한테도 좀 좋은 일들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직업이랑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 이거를 먼저 좀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결정을 하셨다면은 그게 잘 안 되든 잘 되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돈을 벌거나 이럴 때는 여러 가지 트릭이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좀 있겠죠. 근데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도 않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못 살 만한 것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정말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여러분들 사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뭐 나이 먹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면 선배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